최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올해 4월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이 됐는데요. 이 지난해 개그맨 이경규 씨의 약물운전 사건을 비롯해서 최근 약물 복용 관련된 교통사고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이 내놓은 대책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프면 운전 쉬기 캠페인으로 대국민 홍보를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의사와 약사와 손을 잡고 복약 지도를 강화하겠다라는 건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그 부담이 지금 현장 약사들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 이제 이경규 씨 네. 건이 있을 때 저희가 한번 다뤘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또 이제 택시 네. 이 문제가 있었죠. 다시 그렇죠. 한번 이제 환기할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복약 지도를 안 해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의사한테 처방전을 받고 그 약을 제조하는 약사한테 직접 건네받는 구조라서 뭐 약 성분을 물어보는 창구는 보통은 이제 약사가 되는 건데요. 늘 처방을 받아오던 약이라던가 아니면 감기약, 뭐 진통제 이런 비교적 좀 잦은 빈도로 처방을 받는 약들에 대해서는 복약 지도를 해도 좀 잘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약사회 윤선희 부회장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교통사고 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강력한 경고를 했을 때 환자들이 좀 거부감도 커서 당장 안 아프게 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먹고 간다거나 택배 기사님이나 장시간 운전하시는 대형 트럭 운전사들 생계랑 직결되신 분들은 그런 복약 지도가 무용지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자한테 운전대를 잡지 마세요라던가 약사한테 복약 지도를 좀 더 충실히 하세요라는 말들이 다소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체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기약을 복용을 한다라고 증명을 했을 때 뭐 가령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던가 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약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처벌 강화를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아무래도 복약 지도를 제대로 했는지 이런 확인 작업이라든가 관리 감독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약물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지금 정해진 게 없는 게요. 현행 도로교통법상 이제 약물의 종류나 복용량에 따라서 운전을 제한하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주로 언급되는 게 이제 마약류. 그래서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서 마약이라던가 향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대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지난 2일에 이제 종강역에서 발생했던 다중추돌 사고 같은 경우에는 택시기사가 약물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이 검출이 됐었거든요.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경찰이 이걸 근거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상 혐의를 적용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해당 기사는 그냥 평소에 감기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한 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감기약에서 모르핀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알아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흔하게 먹는 기침약, 또 진통제 같은 경우에도 일부 성분은 대사 과정에서 체내에서 이제 마약 성분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대요? 네. 예. 그래서 가령 트라마돌이라는 진통제가 있는데 요거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입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이미 마약류로 좀 분류를 하고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밖에도 뭐 항불안제라던가 향정신성 의약품, 뭐 우울증약, 또 졸음을 유발하는 항히스타민제, 또 근육이완제 같은 약들도 있는데 이 근육이 우리가 뭉친다거나 알레르기가 발생한다거나 뭐 콧물이 심하게 난다거나 기침이 심할 때 처방을 받는 흔한 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흔하게 처방을 받는 약들도 이제는 조금 경각심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반대로 어느 정도로 경각심을 가져야 할까 궁금해서 약사한테 만약에 약사님이 감기약을 먹으면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요. 전문적인 상식을 알고 있으니까 잡지 않죠. 실제로 저도 감기가 걸리면 감기약을 어린이 정도 수준으로 먹어야 돼요. 조제 실수가 돼요. 뭐 두 알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를 먹는다거나 조제 실수를 실제로 한 적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조제를 한다거나 몽롱하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고도화된 전문성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하물며 운전인데 얼마나 집중도가 떨어지시겠어요.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다 이 얘기인 거죠. 네, 그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많다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교통사고 원인을 약물 복용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게 굉장히 최근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당사자인 운전자들이 약 복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최근 공론화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벌 강화도 물론 뭐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앞서서 해야 될 게 이제 약물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기준을 먼저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전문가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령 뭐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벌이 다 갈리게 되는데 현재 약물 운전 같은 경우는 기준이 모호한 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는 하면 안 된다가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거라서 약물 운전도 이제 위험도에 따라서 운전 금지, 뭐 1등급, 운전 권고, 주의, 미미 이렇게 다 세분화를 해서 등급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꾸준히 시민들한테 알린 다음에 공론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복약 지도를 하면 조금 더 경각심이 생기지 않겠냐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복약 지도를 하려면 차 가져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약 드시고 바로 운전하실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꼬치꼬치 물어봐서 하면 또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쉽지도 않고 그것도 쉽지 않죠. 현장에서. 그렇다고 환자가 거기에 대해서 고분고분 내내하면서 대답해 준다는 보장도 없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587님이 문자 주셨는데 해당 약물 복용 후 사고 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문구를 약봉투에 인쇄해주면 상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아무튼 약사에게 모든 것들을 떠넘겨버리면 네. 현실적으로 이게 방안이 될 수가 없다. 네. 이 문제는 분명히 보입니다. 네. 그렇죠? 약 자체를 분류하는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제도를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약사 입장에서 운전하지 마세요. 더 이상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